지수를 견인하는 쪽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기준, 이쪽에서의 우상향의 기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견인되면 나머지는요. 최소 시장 수익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강세 흐름은 지속됩니다. 우리 직원분들께 몇 번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직원분들께. 요거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인터넷 뒤지면 나오잖아. 2022년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응? 어렵지 않아. 그냥 네이버에 뒤지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달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도 안 나오지 않아. 무조건 나와요. 포털에 무조건 나와요. 어떤 기사에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꼭 좀 이제 찾아서 변경 좀 해주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유가증권 시장, 이건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이 흐름, 실질적으로 2017년도의 흐름, 저 바닥에서부터 30%의 흐름 누가 끌어올렸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되면은 5배에서 10배씩 움직이죠. 그게 2000년 이후에 매번 그랬어요. 조선주가 시장 300%, 500에서 2000 올라올 때, 시장 300% 올라올 때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 55만 원, 33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차화정 내릴 때 마찬가지예요. 시장 150% 오를 때 5배에서 13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도 5배 정도. 기아와 롯데 케미칼, LG화학 기준이 13배, 14배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10배 수준.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의 지수의 기준이 요거점까지로 쭉 당겨서 보면은 70%.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의 기준 당기면 50% 올라와 있어요. 저기 대비. 그러니까 제발 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뭐 시장이 이제 뭐 이 정도 눌려 있는 거 같고 엉엉엉엉엉엉엉. 왜 그래요? 왜? 시장이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리먼 때처럼 막 반토막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추세 보면은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흐름을 누가 당겨놨느냐 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260%대 지금의 종가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얼마? 240%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얼마? 365%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장 대비 50%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40% 올라올 때 이들이 80%, 75에서 80%, 90% 올라오면서 땡겨준 거거든요. 시장 대비니까 1.5배에서 2배. 근데 누적적으로는 지수라는 거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 나머지 업종의 등락률. 근데 나머지 업종이 실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깨짐의 강도가 얼마?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시황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맨날 똑같은 분들이 맨날 접속에 들으셔. 왜 그러세요? 듣지 마시고 좀 쉬시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지만 매일매일 들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긴대. 응? 채널 돌리면 옆에서 엄한 소리하고 시장 깨지는 애, 뭐 전기전자 업종이 안 되는 애. 시장이 깨지고 안 되는데 왜 주식을 하라고 그래요? 쉬라고 그래야지.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여기서도 또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시장은 저 앞전 2600포인트를 못 가고 있는데 이 사상 최대치 고점 2200, 2300을 넘기고 2600까지 온 이 흐름은 전기전자 업종이 그냥 시세가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기준의 2013년도의 실적이 얼마? 영업이익이 36조 7천억. 이 36조 7천억이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29조 30조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더라도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지수는 올라오고 주가는 올라온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문제가 터지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눌려서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사실은 30조를 못 넘기고 29조 뭐 이렇게 28조. 그리고 2017년도에 전망치가 30조 원대 초반이었어요. 31조, 32조. 그러던 게 2017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1, 4분기 지날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증가해요. 막 얼마?
40조, 45조, 50조 그러더니 결국은 58조까지 올라. 영업이익이 58조를 넘기죠. 언제? 2018년도에. 36조 7천억이 아니라 58조.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사주이익 소각 14%를 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사주이익 소각 14%면 우리나라 뭐 상장기업 몇 개를 없애버렸다. 소각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면 500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500조의 14%가 얼마? 70조를 소각해버려요. 70조. 70조를 소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뭐 상한가 종목 몇 천억짜리 얘기하고 있고 또 1조짜리 상한가 가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0조를 소각을 했어요. 주당 가치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응? 난리가 났어요. 이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에 그러면 벌써 이제 이미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일단 나 목요일부터라도 그러면 같이 같이 가보겠습니다. 라고 일단 기준을 잡아준 거잖아요. 지금 띵동 소리 났잖아요. 난 목요일부터 같이 가고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띵동 소리 나서 쳐다보려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이 그냥 철강주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선주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주 실적 좋아지려면 2005년도, 2007년도 실적을 넘기 그 의미 없어요. 2005년도의 선복과잉, 30년 만에 가장 큰 호황세 그런 거를 넘겨줘야 시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조선주가 그 당시 기준의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철강이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포스코가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오죠. 그런 기준이에요. 하이닉스의 그럼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실적이 뒤로 넘겨서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이었어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까지 장중저점을 찍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니까 18조 6천억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가치는 20조 원 이상을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 근데 1배 미만의 PBR인데도 주가가 강세를 띄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하향이 돼서 5천억 미만, 2016년도에 5천억 미만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개선이 되면서요. 2016년 영업이익이 그래도 3조가 나와줘요. 그럼 분기에 이제 5천억 이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부터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폭이 나오더니, 그러니까 그 실적 개선이라는 게 그냥 실적이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왜? 산업 자체가 바뀌었어요. 산업 자체가 옛날에 IT 거품 나서 공상과학영화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넷플릭스 언제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쪽에 서버발 디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2017년도에 서버발 디램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채널 돌리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PC에 들어가는 디램 가격이 올라왔다 이거. 그거는 5%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거래처 가격, 서버발 디램 가격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응? 반도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컴퓨터를 많이 써가지고 진짜 그런 시황을 듣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좋은 장의 주도주를 다 놓쳐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종가 기준으로 817%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11% 밀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까지 포함이 된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5천억 미만에서 2018년도에 20조 8천억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분기 5조 이상이 됐죠. 그러면 거의 10배 수준의 분기 실적 개선폭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10배 올랐냐 이거. 그렇지 않죠. 물론 자산가치 부분이 이제는 50조를 넘깁니다. 50조가 뭐예요? 지금 60조?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죄송합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만 26조. 그러니까 흔히 채널 돌리면 얘기하는 아우 뭐 실적 좋아요, 실적 좋아졌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요. 그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를 들면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하향됐잖아요. 8월 달에 두들겨 맞고 8월 기준이 어땠어? 8월 달에 막 음봉 떨어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 동안에 야 컨센서스 하향되고 뭐 실적이 안 좋아요. 왜? 고정거래처 가격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결국은 하는데 그 이전에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의 하락,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말 같지도 않아요. 아니 5% 미만의 매출 범위 또 비중 범위를 설정하는 범위 그거 아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디램 만들어가지고 야 PC발 디램 야 이거 현물 시장에 막 팔고 다니까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근데 결국은 과도하다 보니 이번 IR 때 한번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다. 내년에 고정거래처 가격도 거의 우리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내용의 근원은 누구예요? CLSA하고 그다음에 모건스탠리잖아요. 나머지 골드만삭스나 이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업황 자체를. 그럼 이 두 군데 부정적인 해석, 우리나라 몇몇 군데 부정적인 해석, 그것이 주가를 다 박살낼 흐름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돌리고 있는데 그 흐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에서부터 기준을 잡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해서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돌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이제 추세 범위가 같이 업황이 같이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금요일 날의 폭등 이것이 이제 연동된 게 우리나라의 월요일 기준 하이닉스의 장중 8% 그런 흐름으로 그다음 윗꼬리가 달렸는데 미국의 파월 의장의 재신임 그렇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 긴축을 단행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깨져 내려갔냐 이거예요. 2016년 그러니까 15년 12월 금리 올리고 2016년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깨졌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이 부분의 갭상승 이후에 꼬리 부분을 충분히 감싸 안고 돌릴 수 있다. 거기에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상당한 거죠.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앞전에 그 고점 라인을 넘길 수 있다. 817%의 강세를 띈 이후의 흐름에서 고점 대비 눌림폭의 흐름을 전부 감싸 안고 들어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그렇게 크게 있지를 않아요. 시가총액 그 비중 범위가 이제 38%까지 올라왔던 게 31%까지 밀렸다가 30% 수준까지 밀렸다가 지금 33% 비중으로 확대가 됐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근데 잘 보시면 뭐 나중에 이제 PDF 파일 드릴 거예요. 방송 원고 또 무료 방송 이 원고 PDF 파일로 해서 다 뿌려드려서 항상 이야기 안 해도 항상 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료들 뿌려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PER 수준도 11배, 12배 수준입니다. 11배에서 12배. PER이 12배다? 세계 1위 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 해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도 9배 수준이에요. 9조 5천억의 순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됐음에도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은 9조 5천억도 안 돼, 95조가 안 되죠. 9배 수준이에요. 87조. 결론적으로 아무 자락에서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했어. 좋아.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그 좋은 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자락에 사신 기준이라면 왜 이렇게 빠져요? 이때도 오른 종목은 좀 있었겠지. 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시장 대비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편입을 해서 왜 이렇게 빠져요?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시장은 덜 빠졌어. 뭐 올라온 거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만 있다. 아니야. 전체를 다 보고 결론은 올릴 거냐 내릴 거냐의 기준에 50대 50 도 아니면 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펀더멘탈 상의 기준에 저평가냐.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냐. 실적이 그냥 밋밋한 상태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평가는 아니네. 그런 거는 유틸리티 업종. 뭐 대표적으로 통신이라든가 KTNG라든가 이런 쪽 그냥 정체 상태의 기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냥 이렇게 정체야. 근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평가니 저평가니 이게 아니라 실적이 상승을 초월하는 흐름 속에서의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라 저평가냐 이 기준. 그리고 업황이 꺾여져서 이 저평가 국면이 업황이 꺾여져서 결국은 뭐 저평가가 아니네. 실적이 둔화돼서 지금 이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조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치면 순이익 10조라고 치면 내년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 기준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뭐 5조뿐이 안 나와 순이익이.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건 저평가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실적이 나빠지니까 업황이 깨진 거니까 무너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실적은 상승을 초월하고 저평가라는 건 인식은 잡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야. 5거래일, 20거래일의 거래량을 넘기고의 흐름인데 최근에 이런 거래가 터진 적 자체가 없어요.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범위가 다시 형성되면서 터져 움직이고 있다. 주봉상의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에 흐름이 남아있는데 OMA 20MA 흐름 넘기겠죠? 이왕이면 세게 넘겨주면 좋고요. 요 캔들의 기준에서도 땡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기준에 설정 범위 잡혀 있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뭐 10월 달부터 해서 문자 내역 보시면 뭐 할 거야. 95,700원입니다. 91,200원입니다. 92,400원, 94,000원, 96,300원. 계속 주력주로 일단 편입해야 됩니다.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력주로 편입하십시오. 특히 10월부터 해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위주로 오르면 반도체 기준에서는 설정 범위를 잡자.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지금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11월 8일에도 105,500원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얼마야? 뭐 얼마기는 15%, 20% 올라온 거죠. 15% 이상. 108,500원입니다. 108,000원입니다. 이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9만 원대 초반, 중반, 후반 10만 원, 물론 13만 원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부분은 연초에 또 상반기에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윤종도를 혼내시고 나무라시고 왜 이렇게 강하게 설명했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윤종도를 혼내신 다음에 투자 패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준에 어떤 가격에서든 이거를 편입의 기준을 신뢰를 갖고 했어. 그럼 나머지는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변동성이 커서 이제 뭐 속상한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주가 밀리면. 근데 한 번에 산 경우에는 그걸 감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를 해서 위든 아래든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런 하이닉스의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개인들의 영향력 없어요. 유통 물량 제한적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다, 개인들이 샀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외국인 기관들의 추세 범위가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면서 땡겨줄 것이냐 아니면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모양새로 해서 움직일 것이냐.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사고 팔고 싶어서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적적인 기준에. 그것도 뭐 복잡한데 그건 뭐 장주에 또 설명드린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준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월봉의 기준입니다. 바닥에서 뭐 기술적으로 돌립니다. 이 개념이 아니야. 이때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었어요. 낙폭 과대 시점에서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일단 바닥 대비 조금씩 더 들어올려서 놓여졌다. 95,500원에서부터 11만 원, 20% 올라왔다. 시장 지수는 제한적인데. 이거를 주봉 일본으로 보시면은 눈에 확 띄죠. 시장 지수는 3,000 언저리에 있는데 미리 두들겨 맞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이렇게 33%의 변동을 가져가고 있다. 뒤에 보실 LG노트는 뭐 신고가를 폭발적인 시장이 나오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IT의 흐름이 바뀌어진 그 상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확 눈에 띄죠. 확 띄죠. 과도하게 말 같지도 않은 조정폭의 범위를 줬는데 거래대금이 어때요? 오래간만에 1,000만 주 수준이 터진 겁니다. 그럼 주가가 눌려있더라도 500만 주에 근접하는 수준이면은 OMA, 20MA 거래량을 수반시키고의 흐름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요 이제 뭐 캔들에 대한 장악형에 대한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 요 내용은 이제 자료 다 나눠드렸고, 잘 보시면 거래량의 부분. 눌려져 있을 때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일부 나오는 것도 다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점을 높이는 기준에서 강도 있는 고점 높이는 흐름이 주봉상의 기준에 거래를 좀 더 수반하고 그 다음 주 월봉상의 기준에 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이제 거래일수 4거래를 넘었어요. 월봉. 넘겨주고 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상당한 추세 강화의 추세 범위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다 확인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50% 올라와 있을 때 365% 이게. 시장 50% 올라와 있잖아. 365%. 이 추세의 흐름이 쭉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쭉 이어집니다. 왜? IT의 산업 자체가 바뀐 것. 공상과학여가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돼서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 그것만 놓고 보시는 얘기예요. 언제 시장 대비 더 깨진 적이 있나요? 사실상? 이거 고점 대비 30% 이상 밀려서 시장이 10% 밀릴 때 그만큼 들어 올린 것도 감안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매매를 잡아들이면 그럼 윤정도로 혼내시는 거고 그 다음 범위는 내 일부 분할 매수를 할 걸. 그 흐름. 또 지금의 기준은요.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전환될 것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모멘텀이 있는지의 여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